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진짜 이번 주에는 제가 맑고 고운 히미스타의 목소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맨 처음에는 건조해서 목이 조금 아프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감기가 딱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땡땡이 분들이랑 영화 넘버원 시사회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었거든요. 그때는 아프지 않았어. 그 약속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지. 근데 기침을 이렇게 계속하는 도중에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그리고 지금 상태로 영화관에 가면 완전히 그 관크라고 하죠. 관객 크리티컬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보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장혜진 배우님이 나오시는 영화라 가지고 나 꼭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당일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날 영화를 같이 보기로 한 땡땡이 분한테 혹시 제가 기침을 좀 심하게 하면 영화를 보는 도중에 나와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미리 양해를 좀 구한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영화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땡땡이 분이랑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그때는 또 기침을 안 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갇혀있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면 기침을 조금 심하게 하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제가 호흡기가 조금 안 좋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어쨌든 혜진 언니를 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좀 참아보자. 그리고 진짜 심하게 기침이 올라오면 정말 중간에 나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기침을 아예 안 하진 않았어요. 물론 저처럼 가볍게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좀 구석구석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기침을 아예 안 하진 않았지만 관크 정도는 아니었다. 사실 또 제가 넘버원 시사회에 가려고 3일 전부터 기침약을 엄청 챙겨 먹고 또 혹시 몰라가지고 기침 나올 때 먹으려고 사탕도 챙겼는데 사탕은 꺼내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물은 조금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 시사회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랑 뭐 배우분들 나오셔가지고 짧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였는데 사실 혜진 언니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저한테는. 예전에 영화 니나네나 시네마톡 때 뵙고 그 뒤로 또 코로나였어가지고 쭉 못 보다가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보러 가게 된 건데 혜진 언니의 팬이 와 있다는 거를 또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전에 만들어 놨었던 장혜진 풀카를 챙겨가가지고 또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언니가 보셨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화 넘버원에 대해서도 아주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예고편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밥을 먹으면 숫자가 줄어들고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가 죽는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트위터에다가 짧게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엄마 밥 먹을 기회가 없어. 다들 엄마한테 잘해. 라고 썼는데 근데 진짜로 한 줄로 감상을 말하라고 하면 제 감상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밥 해대냐는 사람들도 있던데 사실 엄마한테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잖아요. 정작 영화 볼 때는 울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 그리고 또 조금 웃겼던 거는 영화 중간에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씬이 나오는데 배경이 어로드 커피였습니다. 전 보자마자 너무 흥분해가지고 같이 있던 땡땡이 분한테 어로드 이러고 막 손짓을 했는데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스크롤 올라갈 때 장소 협찬에 어로드 커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딱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이제 할 거 다 했다 하고 나가려는데 같이 있던 땡땡이 분이 그 어로드 커피 바로 밑에 송은이 김숙도 써 있었다는 거야. 내가 어로드 커피에 집착하다가 송은이 김숙을 놓쳤다. 어쨌든 그래도
영화 넘버원이 굉장히 좋은 영화여가지고 방송에서 꼭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장혜진 배우님이야 원래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공승연 배우님 연기는 제가 집중해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계셨던 땡땡이 분도 영화 끝나고 나와가지고 저랑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승연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신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섬세하게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시사회가 목요일이었고 생각보다 제가 기침을 많이 안 하길래 이제 안정기에 좀 들어갔나 싶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또 미친 듯이 토하듯이 기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다. 병원에 가야 한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감기는 병원 가면 2주 만에 낫고 병원을 안 가면 보름 만에 낫는다. 근데 지금 느낌이 약간 보름을 넘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의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의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침 놔주고 열찜질 해주고 그래서 감기도 감기지만 근육통도 조금 낫는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한의원에 갔는데 제가 한의원에 드나들지 않았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접수하고 바로 그냥 증상을 물어보더니 비싼 한약을 권하고 끝나더라고요. 침이고 찜질이고 없었어. 분명히 내가 예전에 갔을 때에는 어디가 아프다고 해도 무조건 일단 옷 갈아입고 가방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계세요 라는 말부터 먼저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럴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허무한 거야. 사실 얼마 전부터 그 한의원 앞에 막 다이어트 어쩌고 입간판이 서 있는 거를 보고 조금 찝찝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앞으로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의원도 처음에는 여성 한의사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 놓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한의원 이름이랑 의사랑 이렇게 다 바뀌면서 그래도 뭐 다니던데 다녀야지 라고 하고 다녔던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시 그냥 여성 한의사분이 계시는 한의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나을 때가 돼서 그런지 기침은 조금 많이 잦아들었어요. 대신에 후비루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사실 기침하는 것도 목 뒤로 넘어가는 콧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콧물이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 목이 아픈 거는 수다를 좀 많이 떨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몸살이 조금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광주에 다녀왔는데 왕복 8시간이 넘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살이 좀 났어. 근데 제가 원래 괜찮은 상태로 운전을 했으면 10시간을 하든 11시간을 하든 괜찮았을 텐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려고 했던 날 그냥 갑자기 아침에 여성의당 지역순회 간담회에 가고 싶어져가지고 무리를 조금 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광주에 가면 우리의 친구들 비혼 호남 여성 모임 비호가 있기 때문에 또 놀아야지. 근데 정말 제가 컨디션이 괜찮았으면 1박이라도 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기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끝나고 식사나 가볍게 하자 해가지고 총 7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차를 갖고 온 거야. 근데 그 3사람의 공통 대화가 차만 없었으면 진짜 술 한잔 하고 싶었다 였던 게 너무 웃겼어. 그리고 이제 되게 또 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다가 이제 다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물론 저도 방송에서 했던 말, 안 했던 말,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 이런 거 얘기 다 많이 했었고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뭘 하고 싶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
학생 때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분야를 깊게 파고 싶냐,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를 가볍게 두루두루 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여러 가지를 가볍게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나는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되게 깊게 파는 스타일이라 사람이라는 거를 또 느꼈어요. 근데 그건 나보다도 남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늘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나를 먹여 살려줄 사람이 없어서 뭔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되게 씁쓸했어요. 근데 제가 방통대도 잠깐 다녀봤었는데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공부까지 병행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라고 했더니 방통대 공부는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난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러다가 또 초반에 지쳐버린 거지. 항상 저는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또 그렇게 비호 친구들이랑 간만에 만나서 또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저의 명함을 또 이렇게 싹 돌렸는데, 이제 다들 마무리쯤에는 아, 정말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아, 근데 저도 사실 팟캐스트는 유튜브에 비해서 품이 조금 덜 드는 편이라 제가 만들기에는 조금 더 나은 건데, 제가 말할 때 표정이나 동작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랑 직접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유튜브를 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참 진짜 혼자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약간 하말넘만이나 김은하 허위수처럼 짝꿍이나 팀이 있어서 뭔가 같이 협의를 하고 쿵짝을 맞춰서 유튜브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매번 늘상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실 기술자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우리도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돈 좀 벌어보자. 근데 혹시나 화면에 얼굴이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안 나오셔도 돼. 기술자가 우선입니다. 여튼 요즘에는 누구를 만나도 계속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와 잘 맞는 일을 찾게 되겠죠? 팟캐스트야 돈이 되거라!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생애 경력 설계 자가진단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취업 지원, 취업 역량 강화, 중장년 내일센터, 진단검사, 생애 경력 설계 자가진단, 이 순서대로 누르면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20대, 30대도 있으시겠지만 40대, 50대도 있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이에 맞게, 만약에 청년이다 그러면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요. 저는 이제 나라에서 정한 청년을 넘어가지고 중년이기 때문에 중장년 카테고리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인이 너 나이 40살 넘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좀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셔라. 왜냐면 제가 찾아보긴 되게 열심히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 사람이 찾아보는 게 조금 더 다양한 바운더리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를 알려주셔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엄청 되게 긴 테스트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요거까지 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용24에 로그인을 해놨는데 녹음을 준비하는 동안 로그아웃이 돼버렸네요. 일단 로그인부터 새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순서대로 그냥 하나하나 따라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홈 로그인해서
취업 지원 누르면 청년 취업 역량 강화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취업 역량 강화가 있어요. 저는 취업 역량 강화, 그다음에 중장년 네일센터 들어가면 중장년 네일센터 서비스 소개가 있고 진단검사라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생애 경력 설계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현역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애 경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경력 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자가진단하기를 누릅니다. 자, 귀하의 현재 재직 여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계약직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직 중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취업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은퇴하고 싶은 연령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0에서 44, 45에서 49, 50에서 54 이렇게 쭉 있고 75에서 79세, 80세 이상 이렇게 연령이 적혀 있는데 저는 제가 8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은퇴하고 싶은 연령은 80세 이상으로 할게요. 은퇴하고 싶은 연령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내가 원하는 일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던 일과 다른 일. 저는 이전에 하던 일 제가 회계 진짜 싫다 그랬잖아요. 아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아예 다른 일을 해도 회계 능력은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회계를 아예 도맡아서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과 다른 일, 그다음에 은퇴하고 싶은 연령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다른 직장 이직, 음식점 프랜차이즈, 귀농, 귀촌 포함, 창업. 근데 저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직장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기 때문에 창업으로 해볼게요. 아래의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야지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번 조건, 괄호에서 직종, 근무 조건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여건이 되면 창업할 의사가 있다. 근데 저는 근무 조건은 창업이면 내가 쎄 빠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직종은 그래도 제가 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통 근데 진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규범에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일단 보통. 2번 내 능력과 경력에 못 미치는 일자리라도 괜찮다. 근데 사실 제가 창업을 할 생각이면 그 직종에 대해서 바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밑에서 같은 직종에서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배울 수 있다면 내 능력과 경력에 못 미치는 일자리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 다음에 3번 일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체면에 관계없이 창업할 의사가 있다. 물론입니다. 4번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주저하기보다는 부딪혀보는 편이다. 이거 조금 애매해요. 제가 원래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망설이는 타입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노력, 부딪혀보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완전히 그렇게 하겠다 하고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보통이다. 노력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시도한다. 요것도 제가 그 일에 진심이 되면 저는 완전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제가 진짜 꽂혀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완성, 해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만약에 방법을 찾아보다가 중도에 내가
그만뒀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엄청 애절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 해결하려고 해야죠. 시도를 해야죠. 그렇다. 다음. 또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번. 지금 현실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애초에 어떤 직종을 해야 될지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한 2가지 정도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를 찾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적합한 창업 기회를 찾기 위해 창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바로 연락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나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모임이 있다. 없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항상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이렇게 자가진단을 알려주는 분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주변에는 대부분 뭐 하면 되지 않아? 에서 끝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인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아니면 직업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지인들 중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뭐 센터 같은 데에서라도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4번.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창업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직종부터 확정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종이 정해져야. 근데 보통이라. 그다음에 5번. 창업 준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알고 있다. 방금 말했던 그런 센터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하면 아주 대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관은 2개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기관이 있다면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전문기관을 알고 있다. 다음. 또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번. 컴퓨터를 사용하여 과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 2번. 상대방이 하는 말의 요점이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 3번.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 4번. 새로운 직장 또는 단체에 들어가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다. 5번.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최신의 능력과 기술을 쌓기 위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요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금전이 있다면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이다. 다음. 이것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귀하의 연령대를 입력해 주십시오. 40에서 44세. 귀하의 성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여성. 지금까지 가장 오래 일한 또는 임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사무 관련직. 지금까지 가장 오래 일한 또는 임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 기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소기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귀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는 경우 횟수를 등록 바랍니다. 있다. 뭐 했죠? 일본어, 도배, 회계, 3번. 자가진단 결과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자가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자가진단. 이게 뭐야? 태도 높음, 기술 낮음, 능력 높음. 제가 진짜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은 진짜 이제부터 배워야 돼요. 생애 경력 설계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히미스타님께서는 경력 전환 창업형, 구직 기술 필요형에 해당하십니다. 현재의 직무와 연계한 이직, 경력 전환 창업형을 지향하고 계신
히미스타님을 응원합니다. 구직 기술 필요형, 특성, 구직 동기, 직업 눈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 재취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등 구직 태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희망하는 직업 전문 분야에서의 직무 수행 및 일터 적응 능력도 전반적으로 잘 갖추고 있으나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유형. 정확합니다. 제가 기술이 없죠. 행동 전략,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자기 이해와 목표 설정, 서류 및 면접 기술 향상 등 효과적인 취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표 지원 서비스, 직무 능력 검사, 제도약 프로그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직업훈련 포털. 그래서 여기 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서비스 바로가기가 있거든요. 근데 전 지금은 하지 않을 거고요. 요거를 제가 고용24에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또 열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걸 또 한 개 방송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직종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 직종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서비스들을 바로가기를 하진 않을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볼까? 직무능력 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직업정보, 기업직무 소개 등 NCS 및 학습 모듈을 참고하여 직무정보, 필요능력 등 파악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직자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 및 프로그램은 제도약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재취업, 창업, 귀농, 귀촌, 은퇴 설계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을 통해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확보하여 인생 2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마 하게 된다면 이걸 하지 않을까요? 제도약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및 컨설팅은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1 맞춤 재취업, 전직 지원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 괄호에서 구인기업 발굴, 인재 추천, 온라인 맞춤 정보 제공 등 이런 게 있고 재취업 전직 프로그램을 제공. 요거는 구직자나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훈련 정보는 직업훈련 포털 HRDnet 여기서 제가 도배랑 회계랑 신청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함이라고 되어 있고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HRD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전체 지원 서비스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한테 제시를 해준 4개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상담 및 컨설팅도 있고 관련 기관 및 사이트 네, 요런 것도 있네요. 이거를 인쇄가 안 되네. 요게 인쇄가 안 돼서 저는 그냥 즐겨찾기에다가 좀 넣어놔야겠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닫기. 이렇게 생애 경력 설계 자가 진단까지 한번 가볍게 해봤고요. 사실 제가 어제 운전하고 오는 내내 아니지 오늘이지 새벽 2시에 운전을 하고 오는 내내 이번 주는 무편집으로 방송을 내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피곤했던 게 광주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시간 걸려요. 근데 비호랑 밥을 같이 먹고 나왔더니 눈보라가 엄청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운전이 가능한가? 근데 이 눈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는 거야. 눈이 계속 온다던데? 이래가지고 정말 걱정과 함께 운전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밥 먹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바닥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로에 그려져 있는 선이나 글씨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엉뚱한 곳으로 들어갈 뻔 해가지고 바로 차 돌려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진짜 살려고 110km 고속도로에서 60km로 거의 뭐 기어왔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렇게 한 7, 80km 정도의 느낌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눈보라를 뚫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눈이 안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경기도쯤부터였나? 원래 규정 속도대로 겁나 밟아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차량 와이퍼를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괜찮았는데 눈이 막 들러붙으니까 이게 약간 번지더라고. 최근에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제가 차를 좀 안 썼더니 몰랐어. 아니 근데 사실 알았는데 귀찮아서 모른 척했지.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눈보라를 맞이하고 나니까 와 이거 진짜 위험해. 빨리 갈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까먹지 않는다면 다이소에 가서 와이퍼도 좀 사고, 그리고 그 스퀴지라고 하나요? 그 유리창 닦는 고무로 된 밀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눈이랑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제가 차를 그냥 방치를 해놨더니 차 유리창에 이 먼지랑 물이 뒤섞이면 엄청 더러워지잖아요. 진짜 차창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차 청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젠가 그 은희새끼에서 시킨 꿀고구마를 구워놨는데 지금 이제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히 밥 종류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고구마를 좀 많이 먹고 쉬었다가 편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만 생각해봐도 지금 시간이 되게 촉박하긴 하지만 아예 무편집으로 업로드를 하는 거는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 얼굴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그 여드름 패치를 입술 밑에 붙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발음도 진짜 이상하고 중간중간 그 후비루 때문에 코를 먹고 있어가지고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손을 대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코 먹는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발음이 이렇게 세고 코 먹는 소리가 계속 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